안녕하세요. 사이로그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치권과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인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 먼저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자사주와 관련해선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자사주 매입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보통 주주가치 제고, 주가 안정, 이런 명분으로 공개시장 매수나 신탁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둘째, 자사주 처분입니다. 자사주 매각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들여서 회사 금고에 넣어둔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팔거나 다른 기업과 지분을 맞교환하거나 임직원 스톡옵션 지급, 인수합병 대금 지급 등 여러 용도로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자사주는 가지고 있을 땐 의결권이 없는데 제3자에게 매각되는 순간 의결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셋째, 자사주 소각입니다. 소각은 말 그대로 그 주식을 법적으로 없애는 것. 이렇게 되면 발행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들고 다시는 그 주식을 되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은 회사 금고의 보관이 아니라 시장과 회사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행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매입은 회사 금고로 끌어들이는 것, 처분은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소각은 아예 없애서 주식수 자체를 줄이는 것. 이 차이가 뒤에서 나올 주주 환원 논쟁, 지배구조 논란, 법 개정안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자사주가 이슈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내용인데요. 한국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취득만 한 행위의 문제점을 비판한 데 따른 겁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대세가 됐습니다. 미국 대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사주 매입에 쓴 돈만 3조 9천억 수준입니다. 애플은 지난 몇 년간 혼자 2,700억 달러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 자사주 취득 공시는 매년 수백 건씩 나오고 있고 매년 20에서 40%씩 늘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첫째, 주가를 올리고 주주에게 부를 환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주당이익, 주당 배당금이 높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둘째,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우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경영진이 자기 회사가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회사 돈으로 굳이 주식을 사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신호를 보고 다른 투자자들도 따라붙으면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셋째, 배당보다 유연하다는 점입니다. 배당은 한번 많이 주기 시작하면 매년 비슷하게 줘야 하는 압박이 생기지만 자사주 매입은 규모 시점을 회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훨씬 쓰기 편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만 하는 기업이 왜 욕을 듣는 것일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이를 대부분 소각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소각을 해버리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주들 입장에선 기업 가치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완전한 주주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ESG 기준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약 10년간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은 전체의 60%가 넘는데 소각까지 한 기업은 4% 남짓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소각 규모는 취득량의 10% 안팎으로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는 열심히 사지만 잘 안 없앤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 곧 소각 대신 처분할 여지를 많이 남겨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처분이 왜 문제일까요? 아까 정의에서 짚었듯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회사와 지분을 맞교환, 우호 세력에게 매각, 스톡옵션 지급,
M&A 대금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지배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일 때입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들고 있을 땐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매각되는 순간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이 구조를 이용해 대주주가 자기 돈은 거의 안 쓰고도 우호 지분을 늘려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인적 분할, 자사주 맞교환, 특정 그룹과의 지분 스와프 같은 방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 몇 년간 네이버, 현대차, KT, 여러 대기업 사례가 이런 이유로 계속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자사주 매입만 하고 소각은 안 하는 구조가 결국 반쪽짜리 주주 환원이라는 비판을 얻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문제되는 지점은 신탁 형태의 간접 취득입니다. 직접 취득은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는 방식이라 공시한 기간에는 매입만 가능하고 처분은 못합니다. 그런데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 취득은 증권사에 맡겨서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사고 팔게 하는 구조라 계약기간 내에 취득과 처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증권사와 복수 계약을 맺으면 사실상 한 달 간격 규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극단적으로 이런 그림도 가능해집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 주가 상승, 자사주 매각으로 시세 차익, 그 돈으로 다시 자사주 매입, 신호 효과만 이용해서 주가를 펀더멘탈 이상으로 밀어올리는 꼼수 루프가 열려있는 셈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카드를 꺼낸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정혜 정책위원장, 오기영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6개월 추가 유예기간을 줘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셋째, 그래도 꼭 자사주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직원 보상용, 스톡옵션 지급용 등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매년 주총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해서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자사주를 계속 쥐고 있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넷째, 자사주를 자산이 아니라 자본으로 규정해서 교환, 상환, 즉 다른 회사와 맞교환하거나 특정 세력에게 몰아주는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균등한 조건으로 팔도록 하고 신탁을 통한 간접 취득 역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했습니다. 요약하면 새로 사는 자사주는 빨리 소각하고 남겨 써야 할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투명하게 허락받아라.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재계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자사주는 원래 경영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써야 하는 도구인데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면 경영 자율성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한국처럼 적대적 M&A 방어 수단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 자사주 처분은 그나마 쓸 수 있는 경영권 방어 카드인데 이걸 묶어버리면 오히려 외국계 자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일률적인 의무 소각 규제가 모든 기업에 맞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재계 측에선 그 대신 포이즌필 같은 다른 방어 장치도 함께 도입해달라는 요구를 함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자사주 매입, 처분, 소각 세 가지 행위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주 환원, 주가 관리, 지배권 싸움, 편법 논란까지 전부 갈라놓는 핵심 개념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상법을 바꿀지에 따라 한국 자본시장의 룰과 기업 지배 구조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사주,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업 자율에 맡기되 다른 방식으로 지배 구조를 손보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사유로그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정책 이슈와 생활 정보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